아버지, 제가 통역할 수 있어요. Bonjour à tous. C'est âgé, nous 회의실에서 모두가 무시하던 20살 하반신 마비소년 한우진의 입에서 유창한 프랑스어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노신사 김영철 회장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십 년 전 잃어버린 딸의 아이일까요? 그 소녀는 왜 할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걸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서울 명동의 좁은 골목길, 꿉꿉한 공기 속으로 구두약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20살 청년 한우진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구두를 닦고 있었죠. 아저씨, 다 됐습니다. 우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어요. 손님은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던지듯 내밀고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휙 지나갔습니다. 낡은 휠체어 바퀴가 도로의 요철을 지날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또 하루가 가네. 우진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우진은 고단한 몸을 이끌고 좁은 고시원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복도에서 술 냄새가 진동했고 누군가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죠. 우진은 재빨리 자신의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책과 낡은 라디오, 카세트 테이프가 전부였어요. 침대도 제대로 된 책상도 없었습니다. 그는 휠체어를 벽에 기대어 놓고 익숙하게 바닥에 앉았어요. 무릎 위에 책을 펼쳤죠. 프랑스어 사전과 영어 원서가 그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지. 우진은 연필로 책의 밑줄을 그으며 중얼거렸어요. 라디오 다이얼을 돌리자 잡음 섞인 프랑스어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우진은 책에서 눈을 떼고 낡은 카세트 테이프를 꺼냈어요. 테이프에는 엄마의 목소리라고 삐뚤빼뚤하게 적혀 있었죠. 재생 버튼을 누르자 잡음 섞인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우진아, 엄마가 프랑스어 공부하는 거 들어봐. 우진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는 눈을 감고 어머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손으로 목에 걸린 은색 팔찌를 만지작거렸어요. 차갑고 매끄러운 금속의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고단함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우진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언어로 미래를 꿈꾸고 있었어요. 우진의 어린 시절은 프랑스 파리의 낯선 풍경 속에서 시작되었어요. 어머니 수진과 단둘이 살았죠. 우진아, 오늘 저녁은 바게트랑 치즈만 먹어야 할 것 같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미안함으로 떨렸어요. 10살 우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바게트 맛있잖아요.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은 밝지 않았죠. 그러나 우진이 10살이 되던 겨울, 어머니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밤마다 기침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콜록, 콜록. 거친 기침 소리가 좁은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가 약국 갈게요. 작은 몸을 이끌고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밖에는 겨울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차가운 빗물이 우진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빗길을 내달렸죠. 약국이 어디 있지? 우진은 익숙하지 않은 거리를 헤매며 뛰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발밑에 무릉덩이를 밟을 때마다 차가운 물이 튀었죠. 그때였습니다. 모퉁이를 돌던 순간 눈부신 헤드라이트 불빛이 우진의 시야를 가득 채웠어요. 끽! 급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세상이 회전했습니다. 으악! 우진의 작은 몸이 공중으로 날아올랐어요. 둔탁한 충격과 함께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아!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죠. 귀가 멍해지고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빗소리마저 먹먹하게 들렸어요. 등이 차갑고 다리에서는 아무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안 움직여. 우진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다리를 만져봤어요.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공포가 밀려왔죠. 엄마, 엄마. 우진은 가늘게 울부짖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차가운 빗물과 섞여 흘러내렸어요. 주변에서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우진에게는 모든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우진은 하얀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몸이 납처럼 무겁고 다리에서는 여전히 아무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엄마는 어디 있어요? 우진은 가느다란 목소리로 물었죠. 간호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얘야, 내 어머니는. 간호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진은 그 말을 듣지 않으려는 듯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며칠 뒤 차가운 병실에서 우진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엄마. 우진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작은 어깨가 격렬하게 들썩였죠. 눈물이 마를 새 없이 쏟아졌어요. 간호사가 어머니의 유품이 담긴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게 내 어머니가 남긴 거란다. 우진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어요. 낡은 프랑스어 일기장과 카세트 테이프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일기장을 펼치자 얇은 종이에서 오래된 잉크 냄새가 났어요. 어머니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죠. 오늘 우진이가 학교에서 칭찬받았대요. 우리 아들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우진은 한 장 한 장 넘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렀을 때 그는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 우진아. 엄마는 내가 엄마의 나라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단다. 프랑스는 너무 춥고 외로웠어. 하지만 너와 함께라서 행복했어. 엄마가 못 이룬 꿈을 내가 이뤄주길 바라. 사랑해, 우진아.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우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목이 꽉 막히고 눈물이 본물처럼 터져나왔죠. 엄마, 미안해요. 제가 약을 빨리 못 구해서. 우진은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카세트 테이프를 재생했어요. 잡음 섞인 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우진아, 엄마 프랑스어 발음 어때? 사랑해, 내 아들. 우진은 테이프를 틀고 또 틀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끊어질까봐 두려웠어요. 엄마, 나 꼭 엄마 나라에 갈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못 이룬 꿈 이룰 거예요. 그날부터 어머니의 유품은 우진에게 삶의 유일한 빛이 되었습니다. 주말의 명동은 평소보다 더 많은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쇼핑백을 든 사람들, 데이트를 나온 연인들, 관광객들이 거리를 가득 메웠죠. 우진은 오늘도 익숙하게 휠체어를 밀고 골목 한편에 자리를 잡았어요. 구두 닦아드립니다. 우진의 목소리는 시끌벅적한 거리 소음에 묻혔습니다. 몇 명의 사람들이 그를 힐끗 보고는 지나쳤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우진의 앞에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검은색 벤츠였죠. 운전기사가 재빨리 내려 뒷좌석 문을 열었어요. 그 안에서 은회색 머리카락에 잘 다려진 양복을 입은 노신사가 내렸습니다. 여기서 잠깐 기다려. 노신사의 목소리는 낮고 위엄이 있었어요. 운전기사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노신사는 천천히 우진에게로 다가왔어요. 우진은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구두 닦아드릴까요? 노신사는 아무 말 없이 우진 앞에 의자에 앉았죠. 우진은 정성스럽게 구두약을 묻힌 소를 들었습니다. 구두약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네요. 노신사의 구두는 명품이었어요. 가죽이 부드럽고 광택이 살아있었죠. 우진은 더욱 조심스럽게 솔질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노신사의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여보세요. 노신사의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죠.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프랑스 바이어 측에서 통역 문제로 계약 파기를 검토하고 있답니다. 노신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지금 무슨 소리야? 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통역사가 비즈니스 전문 용어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서 오해가 생겼답니다. 바이어들이 매우 화가 나 있습니다. 노신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통역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번 계약은 파기될 거야. 해운대 글로벌은 파산할지도 몰라. 그의 목소리는 절망감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우진의 귀에 그 말들이 또렷하게 박혔죠. 해운대 글로벌, 파산 위기, 통역 문제. 우진은 손을 멈추지 않고 계속 구두를 닦았지만 노신사의 표정을 주시했어요. 노신사의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고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일단 알았네. 내가 직접 해결책을 찾아보겠네. 노신사는 전화를 끊고 또다시 한숨을 쉬었어요. 그의 어깨가 무겁게 처져 있었죠. 우진은 구두 닦는 일을 마무리하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 닦았습니다. 노신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갑을 꺼냈어요. 수고했네.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우진에게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진은 공손하게 받았죠. 노신사가 일어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우진이 허리를 숙여 구두약통을 정리할 때 셔츠 목깃 안쪽에 숨겨져 있던 은색 아기 팔찌가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팔찌는 햇빛을 받아 은은하게 반짝였습니다. 노신사의 시선이 그 팔찌에 고정되었죠. 그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저 건. 노신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진은 영문을 몰라 고개를 들었어요. 노신사는 얼어붙은 듯 우진의 목에 걸린 팔찌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파르르 떨렸죠. 그 팔찌, 어디서 났나? 노신사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어요. 우진은 당황하며 팔찌를 만졌습니다. 이건 엄마가 주신 거예요. 노신사는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혹시 자세히 좀 볼 수 있을까? 우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팔찌를 꺼냈습니다. 노신사는 떨리는 손으로 팔찌를 받아들었어요. 팔찌에는 프랑스어로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노신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어요.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수진, 내 딸 수진. 노신사는 팔찌를 꽉 움켜쥐며 뒷걸음질 쳤어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이 온몸을 강타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이었죠. 이 팔찌는 자신이 25해 전 딸 수진의 프랑스 유학길에 직접 선물했던 것이었습니다. 딸의 생일과 이름을 새겨 넣어 프랑스에서도 자신을 잊지 말라며 주었던 선물이었죠. 그 팔찌가 지금 휠체어에 앉은 이 청년의 목에 걸려 있다니. 노신사는 숨조차 쉬기 어려웠어요. 자네 어머니 성함이 수진인가? 노신사의 목소리는 간절함으로 떨렸습니다. 우진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한수진이요. 그런데 어떻게? 노신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수진이가 내 딸이 자네 어머니란 말인가? 노신사는 휘청거리며 벽에 기댔어요. 운전기사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노신사는 손을 저으며 운전기사를 물렸죠. 그의 시선은 우진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네, 내 외손자구나. 그 말에 우진은 얼어붙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노신사는 김영철, 해운대 글로벌의 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진의 외할아버지였죠. 다음 날 아침, 우진은 명동 거리를 벗어나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휠체어를 밀며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갈아타며 2시간을 이동했어요. 해운대 글로벌 본사 건물 앞에 섰을 때 우진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찌를 듯한 유리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여기가. 우진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떨렸어요. 거대한 유리 건물은 그의 초라한 휠체어와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죠. 정문 앞에는 경비원이 서 있었습니다. 우진이 입구로 다가가자 경비원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잠깐만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경비원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저, 김영철 회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우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경비원은 우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예약 없이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하지만 안 된다니까요. 경비원의 목소리가 높아졌죠. 우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 로비 안쪽에서 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통역사가 사고 났다고? 지금 중요한 해외 회의가 1시간 뒤인데. 한 중년 남성이 다급하게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쩌죠, 부장님? 프랑스 바이어들은 벌써 회의실에 와 있고 미국 측 인사들도 도착했다는데요. 젊은 직원이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죠. 우진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급박한 분위기가 흘러나왔어요.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부장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우진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휠체어를 힘차게 밀고 경비원을 지나쳐 로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경비원이 소리쳤지만 우진은 멈추지 않았죠. 복도를 따라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회의실 문을 활짝 열자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우진에게로 향했어요. 넓은 회의실에는 정장을 차려입은 외국인들과 한국 임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김영철 회장도 상석에 앉아 있었죠. 제가 통역을 맡겠습니다. 우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어떤 소리보다 또렷하게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결연함이 빛났어요. 순간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수군거렸죠. 저게 뭐야? 휠체어 탄 애가 통역을? 이게 무슨 상황이야? 김영철 회장은 우진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놀라움과 함께 희미한 희망이 스쳤어요. 부장이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이봐요, 학생. 여기가 어디라고.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우진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프랑스어, 영어, 독일어, 일본어 통역 가능합니다. 비즈니스 전문 용어도 숙지하고 있습니다. 부장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학생, 장난하는 거 아니지? 이건 수십억대 계약이 걸린. 시험해보세요. 우진이 부장의 말을 끊었습니다. 김영철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좋아. 기회를 줘보지. 회장의 목소리에는 묘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부장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봤지만 더 이상 반대하지 못했죠. 우진은 휠체어를 회의 테이블 옆으로 옮겼습니다. 프랑스 바이어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우진을 쳐다봤어요. 한 바이어가 프랑스어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꼬마가 통역을 한다고? 농담이겠지? 우진은 침착하게 프랑스어로 대답했어요. 제가 할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선생님.
바이어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어요. 김영철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지난번 회의에서 발생한 오해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우진은 즉시 유창한 프랑스어로 통역했어요. 그의 발음은 파리 현지인처럼 자연스러웠고 뉘앙스까지 완벽하게 전달했죠. 프랑스 바이어들의 표정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의가 진행될수록 우진의 실력은 더욱 빛을 발했어요. 복잡한 비즈니스 용어들이 그의 입에서 물 흐르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안하신 조항의 세부 이행 방안에 대해 선적 조건과 관련한 인코텀즈 규정은 외환 변동 리스크 해지 방안으로는 바이어들은 점점 더 진지한 표정으로 우진의 통역에 귀 기울였죠. 김영철 회장의 얼굴에도 안도의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점차 호전되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김영철 회장의 수양아들 도진이었죠. 아버지, 도진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갈랐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김영철 회장이 미간을 찌푸렸어요. 회의 중이다. 조용히 해라. 하지만 도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우진에게로 향했죠. 어디서 이런 병신 같은 놈을 데려와서 통역을 시키는 겁니까? 도진의 폭언에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바이어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도진아. 김영철 회장이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도진은 멈추지 않았어요. 이 중요한 회의를 이런 거지 같은 놈한테 맡기다니. 당장 내보내세요. 도진의 손가락이 우진을 가리켰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죠. 우진은 도진의 폭언에도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의 동요도 읽히지 않았어요. 입술만 살짝 굳어 있을 뿐이었죠. 김영철 회장이 막 입을 열려는 순간 우진이 조용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한우진입니다. 오늘 통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프랑스어로 말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이런 방해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전문적인 논의를 계속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우진의 프랑스어는 완벽했습니다. 격식을 갖춘 비즈니스 표현이었고 발음은 정확했죠. 프랑스 바이어 중 한 명이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맙소사, 이렇게 품격 있는 언어를 구사하는 젊은이는 처음 봅니다. 다른 바이어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의 프랑스어는 파리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 수준입니다. 놀랍군요. 미국 바이어도 끼어들었습니다. 정확한 통역 덕분에 지난번 오해가 완전히 풀렸습니다. 이 청년은 진짜 프로페셔널이네요. 회의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도진의 얼굴은 분노와 당황스러움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우진을 노려봤죠. 우진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침착하게 회의를 이어갔습니다. 그럼 다시 계약 조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진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질수록 바이어들의 얼굴에는 신뢰가 가득 피어났어요. 김영철 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우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진은 주먹을 불끈 쥔 채 회의실을 나가버렸죠. 문이 쿵 하고 닫혔습니다. 회의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어요. 바이어들은 우진에게 악수를 청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당신 같은 인재가 있다니 놀랍습니다. 다음 회의에도 꼭 당신이 통역해 주길 바랍니다. 우진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김영철 회장은 우진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네요. 회의가 끝난 뒤 김영철 회장은 우진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육중한 문이 닫히고 넓은 공간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회장은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휠체어를 회장 책상 앞에 세우고 조용히 기다렸죠. 우진아.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쉰 듯 갈라져 있었어요. 내 어머니는 내 딸 수진이란다. 우진의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입안이 바싹 말랐습니다. 회장은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20대 초반의 아름다운 여자가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그 옆에는 젊은 시절의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이게 내 어머니 수진이다. 21살 때 프랑스로 유학을 보냈지. 회장의 손이 떨렸어요. 사진을 우진에게 건네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젊은 시절 사업 성공에 눈이 멀어 딸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단다.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수진이가 프랑스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나는 중요한 계약 때문에 바로 가지 못했어. 몇 달 뒤에야 프랑스에 갔는데 수진이는 이미 병원을 떠난 뒤였지. 그때 알았어. 딸이 나를 원망하며 연락을 끊었다는 걸. 회장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너를 낳아 가난하게 홀로 키우다가 결국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구나. 나는 그때도 지금도 너희 모자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어. 회장은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의 어깨가 격렬하게 들썩였죠. 우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의 밝은 미소가 눈에 들어왔죠.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외로움과 아픔을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엄마.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의 아픔과 외로움이 마치 자신의 아픔처럼 밀려왔죠.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우진이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들어 우진을 바라봤어요. 그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우진아. 정말 미안하다. 회장의 목소리는 애절했어요. 내 어머니에게 못해준 것들이 너무 많아. 딸이 아파할 때 곁에 있어주지 못했어. 딸이 외롭게 아이를 키울 때 도와주지 못했어. 딸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도 나는 없었단다. 회장은 다시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평생의 후회와 통안이 담긴 눈물이었죠. 우진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할아버지의 아픔을 마주하는 순간 우진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슬픔,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연민까지. 할아버지도 아팠구나. 우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회장은 우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늙고 주름졌지만 그 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어요. 우진아, 내가 평생의 후회를 씻고 싶구나. 내 어머니에게 못해준 것을 너에게라도 해주고 싶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와 함께 살자. 재활 치료도 받고 내가 원하는 공부도 마음껏 하게 해주고 싶구나. 제발 이 늙은이에게 기회를 다오. 갑작스러운 제안에 우진은 혼란스러웠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어머니와의 행복했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낡은 프랑스어 책을 함께 읽던 순간 어머니가 불러주던 자장가 소리, 따뜻했던 손길. 하지만 이내 가난과 병마에 시달리던 어머니의 아픈 모습이 떠올랐어요. 차가운 병실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던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 만약 할아버지가 그때 곁에 있었다면 어머니는 살 수 있었을까? 우진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우진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엄마는 할아버지에 대해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마 많이 아프셨을 거예요. 우진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 말이 맞다. 내가 딸에게 큰 상처를 줬지. 하지만 회장은 우진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내 곁에 있고 싶구나. 제발 이 늙은이가 속죄할 기회를 다오. 우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할아버지. 회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고맙다, 우진아. 천천히 생각해도 좋아. 내가 기다리마.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며칠 뒤 김영철 회장은 우진에게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우진아, 부탁이 있다. 다시 한번 우리 회사를 도와줄 수 있겠니? 회장의 목소리는 간곡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우진이 물었습니다. 프랑스 바이어들이 재협상을 요청했단다. 지난번 통역 오류로 생긴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하고 싶어 해.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구나. 우진은 잠시 침묵했어요. 할아버지를 돕고 싶은 마음과 아직 정리되지 않은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였죠.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우진은 결국 승낙했어요. 회장의 목소리에서 안도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고맙다, 우진아. 정말 고맙구나. 재협상 당일 우진은 일찍 해운대 글로벌 본사에 도착했어요. 이번에는 경비원이 공손하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우진 씨.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엘리베이터에 올랐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지난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프랑스 바이어 측 대표와 법률 고문, 미국 측 파트너사 대표들까지 참석해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죠. 김영철 회장이 우진을 보고 반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우진이가 왔구나. 자, 여기 앉아라. 회장은 자신의 바로 옆자리를 가리켰어요. 우진은 휠체어를 그 자리로 옮겼습니다. 프랑스 바이어 대표가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우리는 지난번 계약 조항에 대해 여전히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특히 납품 일정과 품질 보증 조항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진은 침착하게 바이어의 말을 통역했어요. 그리고 회장이 대답하기 전에 먼저 프랑스어로 말했습니다. 대표님, 제가 이전의 오해들을 명확히 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우진은 지난번 회의 내용을 정확하게 짚어냈어요. 지난번 통역에서 납품 일정으로만 번역되었지만 실제 의도는 단계별 순차 납품 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순 품질 보증이 아닌 전 과정 품질 관리 시스템을 의미했습니다. 우진의 설명은 명확했어요. 비즈니스 전문 용어뿐만 아니라 양측의 문화적 차이까지 고려한 섬세한 표현들이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바이어 대표의 표정이 조금씩 풀렸어요. 아, 그런 의미였군요. 그렇다면 우리의 우려는 상당 부분 해소됩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우진은 완벽한 통역을 이어갔어요. 복잡한 법률 용어들도 정확하게 전달했고 양측의 미묘한 뉘앙스 차이까지 섬세하게 조율했죠. 저희 측의 진정한 의도는 이렇습니다. 우진이 회장의 말을 프랑스어로 옮겼어요. 단순한 상업적 거래가 아닌 장기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오해를 바로잡고 상호 이익을 위한 협력을 약속드립니다. 우진의 통역에는 진실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단순히 언어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양측의 마음을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바이어들은 점점 더 진지한 표정으로 경청했죠. 미국 측 대표도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어요. 이 청년의 통역은 정말 탁월합니다. 양측의 의도를 완벽하게 전달하고 있어요. 회의실의 분위기가 점차 호전되었습니다. 2시간에 걸친 협상 끝에 복잡하게 얽혔던 오해의 실타래가 하나둘 풀렸어요. 바이어 대표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소년의 통역 덕분에 모든 의문이 해소되었습니다. 당신의 진정성과 전문성에 깊이 감탄합니다. 프랑스 측 법률 고문도 덧붙였어요. 이렇게 정확하고 섬세한 통역은 처음 봅니다. 당신은 훌륭한 커뮤니케이터입니다. 미국 측 대표도 악수를 청하며 말했죠. 우리도 이제 확신을 가지고 계약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마침내 성공적인 계약 재합의가 이루어졌어요. 회의실에는 활기찬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김영철 회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우진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진아, 정말 고맙구나.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회사는... 회장의 목소리가 감격으로 떨렸어요. 우진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할아버지. 그 순간 회장의 눈에서 또다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죠. 할아버지라는 호칭이 그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뒤 최종 계약 조인식이 거행되는 날이 밝았습니다. 해운대 글로벌의 대회의실은 엄숙하면서도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로 가득했어요. 거대한 샹들리에가 빛을 뿌리고 테이블 위에는 정식 계약서가 놓여 있었죠. 김영철 회장과 프랑스 바이어 측 CEO, 미국 측 파트너사 대표, 그리고 주요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진은 회장의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수양아들 도진도 이사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불만과 질투가 역력했죠. 오늘 이 자리는 우리 해운대 글로벌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김영철 회장이 개회사를 시작했어요. 우진은 능숙하게 통역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박수를 쳤죠. 계약서에 서명하기 직전 프랑스 측 CEO가 다시 한번 우려를 표했습니다. 회장님, 이번 계약건은 저희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총 계약 규모가 500억 원에 달하죠. 혹여라도 차질이 생길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지게 될지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그의 시선이 김영철 회장과 우진 그리고 도진을 차례로 훑었어요. 회의실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우진은 침착하게 CEO의 말을 통역했죠. 김영철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뜨더니 단호한 눈빛으로 바이어 CEO를 바라보았어요.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시겠다는 말씀 잘 알겠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도진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도진은 불안한 눈빛으로 회장을 마주했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도진아. 김영철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어요. 도진은 긴장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너는 오늘부로 해운대 글로벌 이사직에서 해임이다. 회장의 선언은 차갑고 단호했어요.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도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네, 지금 무슨 말씀을... 도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내가 보여준 무례함과 차별적 발언은 우리 회사의 품격을 떨어뜨렸다. 더 이상 이사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다. 회장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도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뭘 잘못했다고... 저는 회사를 위해서... 조용히 해라.
회장이 손을 들어 도진을 제지했어요. 내가 회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는지 나는 다 알고 있다. 오늘로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라. 도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죠.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도진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더 이상 도진을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김영철 회장은 모든 참석자가 숨죽인 채 지켜보는 가운데 우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따뜻했어요.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힘이 넘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중요한 발표를 하나 하겠습니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회장에게로 집중되었어요. 이 청년 한우진은 내 손자입니다. 회의실의 술렁임이 일었어요. 사람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죠. 그리고 회장은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한우진은 해운대 글로벌의 유일한 후계자입니다. 회장의 선언은 회의실에 폭탄이 터진 듯한 충격을 안겨주었어요. 모든 이들의 시선이 우진에게로 쏠렸습니다. 우진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어요. 눈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이었죠. 할아버지.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영철 회장은 우진을 다정하게 바라보았어요. 이 아이는 내가 평생 찾아 헤매던 내 딸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해운대 글로벌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입니다. 회장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바이어들은 놀라움 속에서도 박수를 쳤습니다. 축하합니다, 회장님. 그리고 젊은 후계자님. 프랑스 CEO가 우진에게 악수를 청했어요. 우진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악수에 응했습니다. 동시에 그의 마음속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어요. 통쾌함, 벅참, 그리고 믿기지 않는 현실감이었어요. 다음 날 우진은 좁은 고시원 방을 정리했어요. 오랫동안 자신의 전부였던 이 공간을 떠나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낡은 라디오와 카세트 테이프, 프랑스어 책들을 상자에 담으며 우진은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어요. 엄마, 저 이제 할아버지와 살게 됐어요. 우진은 어머니의 사진을 꺼내 들고 중얼거렸습니다. 엄마도 기뻐하실 거죠?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우진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김영철 회장이 보낸 차가 고시원 앞에 도착했어요. 운전기사가 공손하게 짐을 옮기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도련님. 운전기사의 호칭에 우진은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냥 우진이라고 불러주세요. 안 됩니다. 도련님은 이제 해운대 글로벌의 후계자이십니다. 운전기사는 진지하게 말했죠. 차는 강남의 고급 주택가로 향했어요. 넓은 정원이 있는 저택 앞에 차가 멈춰 섰습니다. 우진은 휠체어를 타고 내려 저택을 올려다보았어요. 여기가 할아버지 집이구나. 대문이 열리자 김영철 회장이 직접 나와 있었습니다. 우진아, 어서 와라. 회장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우진은 휠체어를 밀고 회장에게로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회장은 우진의 어깨를 다정하게 토닥였어요.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한다. 자, 어서 들어가자. 집안은 넓고 깨끗했어요. 하지만 화려하기보다는 따뜻한 느낌이 들었죠. 회장은 우진을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내 방이란다. 문을 열자 넓은 방이 나타났어요. 큰 창문으로는 햇살이 가득 들어왔고 한쪽 벽면에는 책장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모든 게 우진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프랑스 문학 전집, 언어학 서적, 그리고 내가 좋아할 만한 책들로 채워놨단다.
회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진은 눈물을 참으며 책장을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그리고 이쪽은 재활치료실이야. 회장은 옆방 문을 열었어요. 최신식 재활기구들이 갖춰진 방이 나타났습니다. 내일부터 전문 치료사 선생님이 매일 오셔서 재활치료를 도와주실 거야. 회장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우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구들을 둘러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꼭 다시 걸을 수 있을까요? 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은 우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물론이지. 최고의 의료진이 내 곁에 있을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회장은 잠시 멈춘 뒤 말을 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내 곁에 있을 거란다. 저녁 식사 시간, 넓은 식탁에 우진과 회장이 마주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우진아. 넌 너무 말랐어. 회장이 우진의 그릇에 반찬을 듬뿍 담아주었어요. 우진은 숟가락을 들고 밥을 한 입 떠먹었습니다. 맛있어요, 할아버지. 우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래, 다행이구나. 우리 우진이 입맛에 맞아서. 회장도 흐뭇하게 웃었죠. 식사를 하는 동안 두 사람은 여러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진아, 내가 대학에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해라. 해외 유학도 좋고. 회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먼저 재활치료에 집중하고 싶어요. 그리고 회사 일도 배우고 싶고요. 우진이 대답했어요. 회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회사 일을? 정말이니? 네. 할아버지께서 평생 일궈오신 회사잖아요. 저도 할아버지처럼 훌륭한 경영자가 되고 싶어요. 우진의 목소리는 진지했어요. 회장은 감동한 표정으로 우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맙구나, 우진아. 할아버지가 천천히 가르쳐 줄게. 밤이 되어 우진은 자신의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짧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구두 닦기에서 재벌가의 후계자가 되다니 꿈만 같았어요. 우진은 목에 걸린 은색 팔찌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엄마,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우진은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진아, 자니? 회장의 목소리였어요. 아니요, 할아버지.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잠이 안 오니? 네. 너무 많은 일이 있어서요. 우진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회장은 우진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우진아, 부담스럽지? 조금은요. 하지만 행복해요. 우진이 미소 지었어요. 회장은 우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천천히 가자.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으니까. 네, 할아버지. 잘 자거라, 우진아. 좋은 꿈 꿔. 할아버지도 편히 주무세요. 회장이 방을 나간 뒤 우진은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어요. 처음으로 진정한 안식을 느끼는 밤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우진의 재활은 놀라운 속도로 진행되었어요. 이제 우진은 보행 보조기를 이용해 짧은 거리를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우진은 이를 악물고 한 발 한 발 내디뎠어요.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우진 씨. 이미영 선생님이 격려했어요. 김영철 회장은 치료실 문 앞에서 손자의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우리 우진이 정말 대단하구나.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 저녁 우진은 보조기를 잡고 직접 걸어서 식당으로 갔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걸어왔어요. 우진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회장은 벌떡 일어나 우진을 끌어안았습니다. 잘했다, 우진아.
정말 잘했어. 두 사람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죠. 회사에서도 우진은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김영철 회장은 우진을 해외 출장에 동행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우진아, 다음 주에 프랑스 출장이 있다. 함께 가자. 회장이 제안했어요. 프랑스요? 우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내가 통역도 하고 바이어들과도 직접 소통해봐라. 좋은 경험이 될 거야.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우진은 설레는 마음으로 출장을 준비했어요. 프랑스 파리에 도착한 우진은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엄마가 살았던 곳이구나. 우진은 거리를 둘러보며 중얼거렸어요. 회의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우진의 완벽한 프랑스어와 비즈니스 감각에 바이어들은 깊은 인상을 받았죠. 젊은 후계자께서 이렇게 유능하시다니 해운대 글로벌의 미래가 밝습니다. 프랑스 바이어 대표가 칭찬했어요. 회의가 끝난 뒤 김영철 회장은 우진을 어느 조용한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할아버지, 여기는? 우진이 물었어요. 내 어머니가 자주 오던 곳이란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카페 안으로 들어가자 따뜻한 커피 향기가 퍼졌습니다.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수진이가 여기서 커피를 마시며 공부하곤 했지. 가끔 나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이 카페 이야기를 많이 했단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우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어머니를 떠올렸어요. 엄마도 이 풍경을 봤겠네요. 그래. 수진이는 파리를 정말 좋아했어. 넌 어떠니? 저도 좋아요. 엄마의 숨결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회장은 우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우진아, 내 어머니가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있을 거야. 우리가 함께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실 거야. 네, 할아버지. 저도 그렇게 믿어요. 파리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후 우진은 더욱 성장했어요. 이제는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도 참여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주요 거래처 중 하나가 갑자기 계약 파기를 통보해 온 것입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어사가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합니다. 비서가 급히 보고했어요.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유가 뭔가? 회장이 엄숙하게 물었어요. 경쟁사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우진은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했어요. 제가 직접 어사 대표를 만나겠습니다. 우진이 말했습니다. 우진아, 내가? 회장이 놀라서 물었어요. 네. 제가 설득해 보겠습니다. 할아버지, 믿어주세요. 우진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우진은 어사 본사를 찾아갔어요. 이제는 보조기 없이도 짧은 거리는 걸을 수 있었습니다. 대표님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진이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어사 대표는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도련님, 오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희 계약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진은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경쟁사가 더 나은 조건을 제시했어요. 대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사업은 단순히 조건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진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희 해운대 글로벌은 지난 10년간 어사와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신뢰와 파트너십의 가치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우진의 목소리는 진지했어요. 대표의 표정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그리고 우진은 서류를 꺼냈어요. 저희도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앞으로도 어사의 진정한 파트너가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진의 진심 어린 설득에 어사 대표는 마음이 움직였어요.
한 도련님, 당신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표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계약 파기권은 재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우진은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우진은 회장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할아버지, 어사가 계약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말이니? 우진아, 어떻게 설득했니? 회장이 놀라며 물었어요. 진심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비즈니스는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라고 생각해요. 우진의 대답에 회장은 깊이 감동했습니다. 우진아, 넌 정말 훌륭한 경영자가 될 거야. 할아버지보다 더 뛰어날지도 모르겠구나. 회장의 눈에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어요. 아직 멀었어요, 할아버지. 모든 건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덕분입니다. 우진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손자는 이제 진정한 후계자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우진은 이제 완전히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휠체어는 창고에 보관되었고 우진은 자신의 두 다리로 세상을 걸어 다녔습니다. 할아버지, 보세요. 우진은 회장의 집무실로 뛰어들어왔어요. 회장은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우진아, 넌 지금... 네, 이제 뛸 수도 있어요. 우진의 얼굴은 기쁨으로 빛났습니다. 회장은 우진을 꼭 껴안았어요. 정말 대단하구나. 넌 진짜 대단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두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우진도 회장을 꼭 안았죠. 두 사람은 오랫동안 포옹한 채 서 있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걸어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어느 날 저녁 우진과 회장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우진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파리에 다녀와도 될까요? 회장은 찻잔을 내려놓고 우진을 바라보았어요. 파리? 네. 엄마가 살던 곳을 제 발로 걸어보고 싶어요. 엄마와의 약속을 지키고 싶습니다. 우진의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거라. 내 어머니도 그걸 원하실 거야. 정말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우진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나도 같이 가도 되겠니?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함께 가요, 할아버지. 우진이 활짝 웃었습니다.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맙다, 우진아. 몇 주 후 두 사람은 파리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긴 비행 끝에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왔어요. 우진은 파리의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두 사람은 먼저 수진이 살았던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낡은 건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여기가 엄마가 살던 곳이구나. 우진은 건물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도 옆에서 함께 눈물을 닦았어요. 수진아, 아빠가 왔다. 너무 늦어서 미안하구나. 두 사람은 건물 앞에서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진이 어렸을 때 어머니와 함께 걸었던 거리를 천천히 걸었어요. 엄마, 나 이제 걸을 수 있어요. 약속 지켰어요. 우진은 한 걸음 한 걸음 또렷하게 내디뎠습니다. 회장은 우진의 휠체어를 부드럽게 밀어주는 대신 이제는 우진과 나란히 걸었어요. 다음 날 두 사람은 파리 외곽의 작은 묘지를 찾았습니다. 수진의 묘지였어요. 엄마. 우진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도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수진아, 아빠가 늦었지만 왔단다. 그리고 내 아들 우진이를 데려왔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저예요. 우진이에요. 제가 할아버지와 함께 왔어요. 우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엄마가 바라던 대로 저는 할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엄마 나라 말도 잘하게 됐어요. 엄마가 살던 이 파리 거리를 제 발로 걸었어요. 우진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두 사람은 무덤 앞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오랜 시간 쌓였던 아픔과 그리움이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수진아, 내가 내게 못해준 것들 우진이에게 다 해주고 있단다. 회장이 말했어요. 우진이는 정말 훌륭하게 자랐어. 내가 자랑스러워할 아들이야. 그리고 회장은 우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진이 덕분에 아빠도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어. 고맙다, 수진아. 훌륭한 아들을 낳아줘서. 우진은 묘비에 이마를 대고 기도했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저는 이제 괜찮아요. 할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게 살게요. 엄마의 꿈도 제가 이룰게요. 사랑해요, 엄마. 묘지를 나오는 길, 우진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할아버지, 감사해요. 저를 찾아주셔서, 사랑해주셔서. 나야말로 고맙다, 우진아. 내가 내 곁에 와줘서.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파리의 거리에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한국으로 돌아온 후 우진은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1년 후 김영철 회장은 공식적으로 우진을 후계자로 임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손자이자 해운대 글로벌의 차기 회장 한우진을 소개합니다. 회장의 선언에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우진은 단정한 양복을 입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우진입니다. 우진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할아버지께서 일궈온 해운대 글로벌의 정신을 이어받아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신뢰와 혁신, 그리고 사람을 중시하는 경영으로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 기업을 만들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회견장을 가득 채웠어요. 김영철 회장은 뿌듯한 표정으로 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우진은 자신의 방에서 어머니의 일기장을 펼쳤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우진아. 엄마는 내가 엄마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단다. 엄마, 저 약속 지켰어요. 엄마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우진은 일기장을 가슴에 안으며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목에 걸린 은색 팔찌를 만졌습니다. 팔찌는 여전히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 작은 팔찌가 할아버지와 자신을 이어준 운명의 끈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어요. 우진은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그리고 나.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우진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명동 골목의 구두 닦기 소녀는 이제 없었어요. 대신 그 자리에는 꿈을 이룬 청년, 사랑받는 손자, 그리고 미래의 훌륭한 경영자가 서 있었습니다. 우진의 삶은 더 이상 고단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와 함께 만들어갈 희망찬 미래가 그의 앞에 환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글빛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